안녕하세요. 알러브 현존의 이재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워 플랫폼 기본사항 25번째 데이터벌스의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벌스의 환경이라고 적었는데요. 이 환경이 데이터벌스에만 있는 게 아니고 파워 플랫폼에 다 있어요. 각 4개의 제품에 보면은 상단에 보면은 환경을 선택하도록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실습을 하면서 항상 이제 주의를 이제 요하시라고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환경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이런 말 되게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파워 플랫폼에서 처음에 만들 때 기본 환경을 줘요. 근데 이제 거기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보다는 새로 만드는 게 관리하기가 훨씬 더 편리한 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환경을 2개 정도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하는데, 근데 이제 환경이 틀리면은 서로 이제 공유라든가 이런 게 안 돼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만들어 놨던 걸 저쪽에서 이제 다른 서비스에서 갖고 와야 되는데 환경이 다르면은 갖고 오지를 못. 근데 이제 가끔씩 본인은 이게 똑같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착각을 해서 똑같은 환경이 아닐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아우 선생님, 저는 왜 이게 안 나타나나요? 분명히 앞에서 만들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매 이제 파워 플랫폼의 4가지 서비스들 있잖아요. 뭐 파워 앱스라든지 파워 오토메이트라든지 뭐 버추얼 에이전트라든지 이런 거 열 때마다 환경을 이제 확인하셔야 되는데 그걸 이제 확인 안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말하는 그 환경이에요. 그래서 이 환경은 파워 플랫폼에서 조직 있죠. 조직의 비즈니스 데이터, 앱 흐름 이게 이제 데이터벌스고 이제 파워 앱스, 파워 오토메이트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저장, 관리, 공유할 때 쓰이는 게 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 환경 내에서는 데이터벌스 데이터베이스를 하나를 프로비저닝 할 수 있어요. 하나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벌스라는 데이터베이스를 하나밖에 못 만들어요. 각 환경마다. 그럼 환경은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냐? 방금 얘기 들었잖아요. 환경은 여러 개를 만들 수 있거든요. 예. 각 환경에서 하나씩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벌스 환경에는 사용자 액세스, 보안 설정, 그리고 또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된 스토리지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할 수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환경에 들어가면요. 예.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각 환경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AD라고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라고 있거든요. 뭐 쉽게 생각해서 인정 뭐 비밀번호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것처럼 애저에 이제 진입하려고 할 때 우리가 통과해야 될 인정을 관리하는 게 이제 애저 AD라고 보시면 돼요. 애저 AD 테넌트 아래에 만들어지고 용어들이 참 어려워요. 환경 뭐 애저 AD 테넌트 처음 나오는 것들 되게 많죠. 그래서 이게 애저 AZ900이라고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 기초 과정이 있거든요. 이걸 한번 듣고 오신 분들은 좀 덜한데 바로 파워 플랫폼 모시는 분들은 이런 용어가 너무 낯설어서 힘든 것 같아요. 실제로 사용은 별로 안 어려운데 이런 용어가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이 테넌트는 좀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 회사 뭐 예를 들어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대기업 같으면 한 자회사 정도 그 정도 규모에서 이제 뭐 만들 때 테넌트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조직의 인원을 관리할 수 있나 이런 걸 이제 만들어서 할 때 테넌트라고 하고 그 테넌트 안에서 이제 여러 이제 환경들을 만들어요. 뭐 이제 테스트 환경 아니면 프로덕트 환경 이런 것들 위해 가지고 이제 환경들 따로따로 만든다. 이 정도로 일단은 뭐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일단 그 정도로 생각하고 개념을 잡아가시는 게 좋아요. 요거는 이제 그 정도고 그 안에 환경들이다. 그래서 사용자는 각 테넌트 내에서 해당 리소스에만 액세스할 수 있어요. 요 테넌트 아래에 있는 거에만 이제 할 수 있어요. 테넌트가 달라져 버리면은 다른 테넌트에 있는 거에는 우리가 접속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환경은 미국과 같은 지리적 위치에 바인딩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환경을 만들면은 이 지리적 위치라는 게 우리 보통 이제 애저 서비스 얘기하면 데이터 센터하고 이런 관련돼서 지역이라는 개념을 쓰거든요. 지역 같으면은 이제 한국 중부, 한국 남부 이렇게 되는데 이 지리는 조금 더 넓어요.
예를 들어 유럽, 뭐 미주, 뭐 중동, 아프리카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더 넓은 범위 내에서 이제 관리하는 게 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때 이제 환경이 미국과 같은 지리적 위치에 이제 바인딩 된다는 거고, 환경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면은 해당 데이터베이스가 해당 지리적 위치의 데이터 센터 내에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 이런 것처럼 우리 한국에서 만들면 한국 부근의 어떤 지리적 위치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미국에 만들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은 여기 환경에서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버스 요거 방금 얘기했고요. 그 다음 이제 연결 커넥트라고 하거든요. 게이트웨이, 뭐 파워 오토메이트를 사용한 흐름 등을 포함하는 모든 이제 환경에서 만드는 꼭 각 항목마다 환경의 위치에 바인딩 되기 때문에 요것들 잘 맞춰줘야 다른 것들하고 같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요 그림 한번 보실까요? 예. 예, 여기 그림 보시면요. 여기는 조금 더 넓게 잡아서 한 것 같아요. 보시면은 콘투스 코퍼레이션 회사가 있죠. 콘투스라는. 요게 이제 테넌트예요. 요게 전체가 테넌트고요. 그리고 각 환경을 이분은 이제 미국, 콘투스 미국 기본값으로 잡고 콘투스 캐나다, 콘투스 오스트레일리아 이렇게 이제 대략적으로 환경을 잡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환경 내에서도 보면은 뭐 여기 프로덕션도 있고 여기 테스트도 있고 요 개발 요렇게 만드셨네. 세 개를 만드셨네요. 환경을 요 지역이 요렇게 세 개, 요 지역이 요렇게 세 개, 요 지역 세 개 요렇게 만드셔서 활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도 보면은 요거 Azure Active Directory를 통해서 요 분은 요 세 군데 다 이제 액세스 할 수 있도록 했고 요 왼쪽에 분은 왼쪽 거 오른쪽에 있는 분은 오른쪽 이렇게 만드셨네요. 네, 요걸 이제 생각하시고 좀 보시면은 하나의 환경을 개발용으로도 설정하고 또 테스트용으로 프로덕션으로 설정하여 솔루션 개발 및 이제 데이터 저장소를 관리하기 위해서 둘 이상의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세 개 이렇게 만드셨죠. 그리고 지리적 위치에 따라서도 환경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요 지리적 위치에 따라서 요렇게 9개를 만들었네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유럽을 위한 하나의 환경, 아시아를 위한 하나의 환경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세 개 이렇게 만드셔도 돼요. 근데 각 환경에는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버스 인스턴스가 없거나 안 만들면 없는 거죠. 아니면은 만들면 하나만 만들 수 있어요. 각 환경에는.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고 어,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환경을 많이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각 서비스들 이제 연동할 때 환경을 잘 맞춰줘야 된다는 거. 그 점, 그리고 뭐 어떤 서비스를 만들 때 내가 어느 환경하고 이제 나중에 통합할 건지 생각하고 만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